서울에 와보니 궁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외국인들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느 궁을 추천해 주시나요? 조선시대 왕이 살던 궁궐이 서울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렇게 5개의 궁이 있습니다. 저는 서슴지 않고 경복궁을 추천합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으로 5개 궁 중 가장 먼저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경복은 크게 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복궁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여러 중신들의 조언을 들어 당시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후 1395년 건립한 조선의 으뜸 궁궐입니다. 왕의 조상을 섬기는 종묘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시는 사직을 세운 다음 비로소 경복궁이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이때 경복궁은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폐허로 남아있던 경복궁을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중건하여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경복궁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경복궁을 헐고 뜯고 마음대로 훼손해놓고 거기다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어 500년 왕궁의 존엄성을 말살하려 하였습니다. 현재 조선총독부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문화단 최지혜고입니다. 오늘 경복궁을 함께 탐방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경복궁의 흥례문을 들어가면 영재교가 나오고 이곳을 건너면 정전인 근정전으로 통하는 근정문이 나옵니다. 다리 아래로 흘렀던 개울은 입궐하는 신하들의 마음을 씻고 액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임금이 다니는 어로가 영재교 한가운데 나 있고 오른쪽 길은 문관이, 왼쪽 길은 무관이 다녔습니다. 문관과 무관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슴에 학이 그려져 있는 관복을 입은 신하는 문관, 호랑이가 그려져 있으면 무관이랍니다. 단청은 건물에 사용된 한국 스타일의 장식적인 색채입니다. 조선시대 동안의 궁궐은 단청으로 색칠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위엄과 권력을 나타냈습니다. 단청은 5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 불, 검정색 물, 초록색 나무 또는 목재, 흰색 금속, 노란색 땅. 이 5가지 색깔은 우주를 만드는 5가지 요소입니다. 지붕을 올려다보면 잡상이라고 불리는 작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잡상이 화재나 전염병 등으로부터 궁궐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잡상은 중국 소설 서유기에서부터 왔습니다. 첫 번째 것은 삼장법사, 두 번째는 선호공, 세 번째는 저팔계, 네 번째는 사오정입니다. 서유기는 도수를 부리는 선호공과 저팔계, 사오정이 요괴를 물리치고 삼장법사를 안전하게 호위하여 불경을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근정문은 근정전의 정문입니다. 근정문의 양쪽에는 문이 또 하나씩 있는데 동쪽에는 해를 상징하는 일화문, 서쪽에는 달을 상징하는 월화문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정문을 행사 때 사용했고 평소에는 신료들은 모두 양쪽의 작은 문을 이용했습니다. 옛날엔 해가 뜨는 동쪽을 더 중히 여겼고 또한 조선시대에는 무보다 문을 귀하게 여기는 속초가 있어서 문신들의 지위가 더 높았습니다. 때문에 동쪽에 있는 일화문으로는
문신들이 다니고 서쪽에 있는 월화문으로는 무신들이 다녔습니다. 궁궐에서 좌는 임금이 남쪽 방향을 바라보고 앉으셨을 때의 좌를 말합니다. 임금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이 해가 뜨는 쪽이니 좌의정과 우의정 중 누가 더 높을까요? 궁궐의 주요 건물로 근정전에 이르는 계단 위에는 수호 동물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2층 건물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천정을 가진 1층 건물입니다. 왕의 즉위식과 결혼식, 신년 할애식, 중국 사신 접견 등의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을 조정이라 부르며 나라의 공식 행사가 열리는 곳이에요. 조정 마당에는 돌을 얇고 네모나게 다듬은 박석이 깔려 있는데 표면을 약간 거칠게 마무리하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빛이 반사되어도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답니다. 품계석은 삼도 양쪽에는 관리들이 직위에 따라 설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줍니다. 동쪽은 문신, 서쪽은 무신이 서는 자리랍니다. 국왕은 가마를 탄 채 한가운데에 봉황이 그려져 있는 답도를 올라 근정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봉황을 새겨놓은 것은 모든 임금님이 성군이 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뒤에는 늘 1월 오봉도가 있었어요. 왕이 행차를 할 때도 왕이 죽은 뒤 왕의 혼백을 모시는 곳에도 심지어 초성화에서도 왕의 뒤에는 늘 1월 오봉도가 있었답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해와 달은 음과 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과 왕비를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5개의 봉우리는 인의, 예지, 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서남북, 중앙의 5 방향이나 우리나라의 5대 명산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 북한산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답니다. 이 밖에도 충신을 뜻하는 늘 푸른 두 쌍의 소나무와 폭포, 그리고 만백성을 뜻하는 바다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정전은 왕의 집무실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 정사를 의논하고 경연, 즉 공부를 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각각의 침소가 있었습니다. 왕은 강령전에 머물렀습니다. 지붕에는 용마루가 없습니다. 용마루는 왕의 상징이었는데 왕이 진짜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왕의 상징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은 직무를 마친 뒤 이곳에서 휴식을 취했고 연회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새가 날아와 처마 밑에 둥지를 짓거나 걸터 앉으면 똥을 싸게 되고 그리 되면 기둥과 주변이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물처럼 생긴 철망을 쳐놓았답니다. 정전에서 의식이 거행될 때 왕이 어좌에 오르면 근정전 밖에 좌우 향로에 향을 피웠습니다. 드문은 널쩍하게 생긴 큰 독이라는 뜻의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불귀신이 불을 지르러 궁 안에 들어왔다가 드무의 물에 비친 자신의 흉한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가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드무는 화재 예방을 위해 모두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주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소입니다. 이곳은 궁궐의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왕비는 건순각이라는 방에서 왕자와 공주를 출산했습니다. 교태전 뒤에는 아미산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조선 태종은 경복궁 서쪽에 큰 연못을 파고 경회루를 세우고 연못에서 파낸 흙으로 교태전 뒤뜰에 인공동산을 세웠는데 이를 아미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미산은 중국에 있는데 옛부터 신선이 살고 있다고 전해오고 있었어요.
이곳에 다양한 화초를 심어 화단을 꾸미고 돌로 만든 함지에 달이 떠있는 연못을 상상하시라고 하물질을, 노을이 질 무렵의 호수를 연상하시라고 낙하담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경회루는 휴식이나 잔치를 위한 큰 누각입니다. 경회루는 48개의 돌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바깥쪽 기둥들은 네모나고 안쪽 기둥들은 둥급니다. 이것은 음양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회루는 우리나라 최대의 누각이랍니다. 경회루는 또 그 잡상의 수가 많기로도 유명하답니다. 근정전의 잡상이 7개, 한양의 정문인 숭례문이 9개인데 반해 경회루의 11개의 잡상은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진원지가 바로 이 경회루랍니다. 여기서 흥청이란 전국에서 불러 모아 만든 기생조직을 말한다고 합니다. 연산군이 흥청을 불러들여 하도 나라돈을 물쓰듯이 써서 사람들은 그 후 낭비가 심한 모습을 흥청망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치마바위에 얽힌 슬픈 이야기는 경복궁 서쪽의 인왕산에 있는 넓고 평평하게 생긴 바위로 중종의 첫 번째 왕비인 단경왕후와 관련된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라 중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아버지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으로 반정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피살되었는데, 반정파들은 왕비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하여 왕비를 쫓아냈습니다. 단경왕후는 쫓겨나 인왕산 아래 사직고 옛집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중종이 부인 신씨를 잊을 수 없어 경회루에 올라 인왕산 뒤를 바라보곤 하였는데, 이 일을 전해 들은 신씨가 공을 시켜 자기가 입던 붉은 치마를 경회루가 보이는 바위에 걸쳐 놓음으로써 그녀의 간절한 뜻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이 바위를 치마바위라 불렀답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고종의 양어머니가 되었던 조대비를 위하여 지은 건물입니다. 자경전 뒤편에는 왕비의 침소인 교태전처럼 화계를 꾸미지는 않았지만 십장생과 박지문, 당초문을 새긴 굴뚝을 세워 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해, 산, 물, 돌, 소나무, 달 또는 구름,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을 말하는데 중국의 신선사상에서 유래해 왔다고 합니다. 10가지가 모두 오래 산다는 것으로서 자연 숭배의 대상이었으며 원시신앙과도 일치하였습니다. 옛 사람들은 십장생을 시문, 그림, 조각 등에 많이 이용하였답니다. 박쥐는 어두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날아다니는 행동습성으로 인해 재물을 열심히 모으며 사람을 보호하는 동물로 전통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복과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였습니다. 불가사리는 한국 전설에 등장하는 동물로 쇠를 먹고 나쁜 꿈과 사악한 기운을 쫓아준다고 여겼으며 곰의 몸과 머리, 호랑이의 발톱, 코끼리의 코, 무소의 눈 등 여러 생물체가 합쳐진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이 누각은 왕가를 위한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연못은 네모나고 가운데 있는 섬은 둥굽니다. 네모난 것은 땅을 상징하고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음양이론에서 나왔습니다. 1873년 고종이 경복궁 중건을 마무리하면서 국가 재정이 아닌 내탕금, 왕의 사비를 들여 궁궐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건천궁 건립은
고종이 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되기도 합니다. 1887년에는 조선 최초로 이곳에 전등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궁정 설비보다 2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경복궁의 북쪽에 있는 건청궁 앞에 전기 발상지라고 쓰인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궁 안에 전기를 공급하던 발전소가 있던 자리로 경복궁에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지 8년 만인 1887년 3월에 전등이 켜졌답니다. 이웃 중국이나 일본의 궁정보다 2년이나 앞선 것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깃불을 도깨비불이라며 매우 놀랐으나 후에는 고장이 잦아 자꾸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해서 건달불이라고 하였답니다. 1895년 건천궁에서는 치가 떨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일본은 건천궁 내 곤영합 오코로에 있는 명성황후를 찾아내 시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는 우리나라에서 남의 나라 사람에게 치욕적이고 참혹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복제는 고종이 서재로 사용하던 곳으로 이곳에 선대 임금의 어진을 공안하고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는 장소로도 이용하였습니다. 경복궁 내의 다른 정각들과는 달리 명시로서는 신칙인 중국풍의 서양식으로 지은 것이 특징이며 현판도 중국 북송 때의 서예가 미불의 글씨를 집자하여 만들었습니다. 경복궁의 마지막 코스인 북문인 신무문입니다. 신무문에 서서 밖을 내다보니 곧바로 청와대 정문이 보입니다. 본래 경복궁의 영역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뒷산의 일부까지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청기화로 지붕을 얹은 건물이란 뜻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 및 생활 공간을 일컫는 공식 명칭입니다. 실제 건물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수행부서 전반을 가리킵니다. 1868년 고종 5년 경복궁이 준건되면서 중일각, 경무대 등 여러 건물이 지어졌고 과거 시험이나 소규모 농사, 무술대회, 군사사열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경복궁 탐방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엔 꼭 현장에서 직접 같이 경복궁을 둘러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안녕!